자, 자전적 소설로 구보가 하루 동안 서울 거리를 대하면 자전적 소설이 뭐야? 자전적 소설? 자기 자신의 이야기. 박태원 소설가 자신의 이야기다. 그죠?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서울의 거리를 배회하며 느끼는 내면 의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갈등 구조 대신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의식의 흐름 중요한 말이죠? 의식의 흐름 표시해 주시고 의식의 흐름은 어떻게 돼요? 의식의 흐름이야. 이 생각 저 생각 떠오르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지 없어야 돼? 없어야지 의식의 흐름이 연관성이 없어야 돼. 그렇죠?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주인공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 시내를 배회하며 관찰한 거리의 모습과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중심을 이룬다. 주인공 구보는 1930년대의 경성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고현학적인 태도. 고현학적 태도가 뭐예요? 소설가의 태도. 소설가의 태도. 소설가 무슨 태도? 자, 고현학의 반대말은 뭘까요? 고고학이거든. 고고학은 들어봤어? 고고학. 고고학이 뭐야? 옛날 역사를 탐구하는 게 고고학이잖아요. 그러면 고현학은 뭐예요? 현재 역사를 탐구하는, 현재 상황을 탐구하는 게 고현학이라고. 현재의 세태, 자, 현재의 세태를 탐구하는 게 고현학이라고. 아시겠어요? 반대말로 고고학은 옛날의 세태를 탐구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마치 풍속도를 그리듯 당시 사람들과 거리의 풍경을 스케치한다. 그러니까 당시의 모습을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현학적 태도라고. 그러면서 구보는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갖게 되며 이들과 화합할 수 없는 자신을 생각하며 고독감을 느낀다. 이러한 의식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거기 표시해 봅시다.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의 갖는 무력함, 거기 표시하시고 이거에서 오는 것이다. 고요. 밑에 전체 줄거리 넘어서 핵심 정리 보시면 중편 소설인데 심리 소설이죠. 자신의 심리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의 흐름을 다루는 거. 그 다음에 성격에 보시면 사색적인데 사색은 뭐가 사색이에요? 뭐가 사색이야? 사색이 뭐야? 사색이 뭐야?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게 사색이죠. 사색과 같은 용어는 뭐예요? 산요하는 아니 기억 지읒 산요하는 이거죠 이제야. 산요화 그죠? 산유예요? 산도화는 뭐야? 산요가 뭐야? 산도화는 어떤 태도였어? 관주? 그래 사색하고 관주랑 같은 말이야. 무언가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하는 거. 자, 시점은 전직 작가 시점이고요. 1930년대 서울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 보시면 당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무슨 고현학적 태도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몽타주 기법하고 잦은 쉼표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실험성, 엄청난 실험성을 보여주고 있고 실험성이 하나만 더 써줍시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소제목의 사용이죠. 소제목의 사용. 소제목의 사용이 소제목을 어떤 걸 소제목을 하나? 원래 소제목은 어떤 문단에 있으면 그 문단의 주제가 소제목이잖아. 근데 얘는 소제목을 어떻게 달아서? 그냥 그치 문단의 첫 어조를 그냥 갖다 놓자.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실험적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중요한 말은 이제 의식의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 구성해 보시면 여로형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돌아. 아니야, 그거는 여로형이 아니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게 여로형이야. 그리고 네가 말한 건 뭐야? 원점 회귀야. 그래서 이거는 여행하듯이 여정이 나오는 거고 얘는 처음 왔던 데를 다시 돌아오는 거죠. 됐어요? 저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76쪽
다음 쪽.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26살의 소설가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일정한 직업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 부모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한 채 무작정 집을 나서 길을 걷는다. 야, 이 시대에 일제시대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으면 있는 집 자식인 것 같아. 그죠? 구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삼아서 좀 실험적이고, 그죠? 독자의 어떤 그 주의와 한기를 좀 끌고 있죠. 그죠?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닫는 까닭이다. 그는 종로 네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구보는 종로 네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이, 오른발이죠? 바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자, 구보가 가는 이유가 뭐라고?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냥 발이 갔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지향성이죠. 어디로 가고자 하는 목표가 없어. 무지향성. 들어온 건가? 조윤 들어왔니? 들어와있고 한 10초 느리더라고. 아프리카가. 대답했어? 궁금하다. 들어왔구나. 20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자격인데, 아니 화요일까지 자격인데. 자, 자격이 어떻게 다 했지? 자격이 도대체? 안 해봤지 다 자격이. 나도 어떻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자 봅시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단해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착각을 느낀 거죠. 그죠?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다. 이 맹점이라는 게 약간 뭐라 그러지? 옆에 보시면은 15등분 부분이라는 약간 눈에 약간 해서 약간 뭔가 장애가 조금 있는 거죠. 그죠? 뭔가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보의 시력 검사꾼은 그저 우울한 암가젤에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을는지도 모른다. 자, 뭐뭐 할지도 모른다. 주로 어떤 표현을 씁니까? 추측성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구보 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목적 무지향성이잖아. 딱 뭐라고 딱 단정 짓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구보의 성격과도 어떻게 해요? 성격을 드러내주는 것도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당시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그죠? 자, 구보는 이거 오타인가? 구보 띄고 넣는 오타인가? 띄었을 이유가 없는데.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제 자신 강도의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가 높은 도수의 안경을 쓰고 있대. 그런데 백목을 가져. 백목이 뭐야? 흰 분필, 그죠? 그 위는 어디 위에? 시야 측정기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냈다. 구보가 잘 안 보이는 그걸 막 찾아내고 있대.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적 상황이죠? 왜냐면 눈이 엄청 나쁜 안과 의사가 구보에 엄청 눈이 나빠서 눈에 그걸 고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아이러니가 반화의 역설이야. 반화의 역설이야. 반화의 역설이야? 반화예요, 반화. 반화적 상황. 역설은 뭐예요? 영어로 뭐야? 파라독스.
파라독스, 패러독스. 발음할 수 있는 사람. 패러독스. 아이는 갑자기 스펠링이 이건가? 아무도 몰라? 패러독스가 이건가? 맞죠? 저한테 한때 토익 900점 한때 영어 미친듯이 했을 때 900점 그죠? 다 까먹었어요? 그거 하고 보여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다음 쪽. 그래도 9번은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하여 회신상에 앞으로 간다. 거기 회신상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젊은 내외가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자, 여기 계속 뒤에도 나오지만 이 젊은 내외를 관찰하는데도 계속 추측성 표현만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할 것이다.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추측성 표현이고,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왜 업신여겨? 부러워서. 그치, 부러워서도 되고, 뭔가 그들만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고쳐서 그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였다. 그래서 거기 표시해봅시다. 구보의 양면적인 사고방식이라 나와 있죠. 양면적 사고방식.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 부러움을 느끼게 하려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거다. 자, 행복 네모 쳐봅시다. 행복. 이게 뭐예요? 구보가 가장 추구하는 거예요. 구보가 지금 막 돌아다니고 막 생각하는 거 전부 다 뭘 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추구하는 건 행복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승강기가 내려와서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와 더불어 구보의 시야에 들어왔다. 수남이나 복동이는 그냥 임의로 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얘기합니까? 누군지 알 필요가 없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익명성. 알 필요 없고, 현대 사회의 특징이죠. 니네 옆집에 사는 사람 이름 알아? 저는 우리 층에 4가구가 사는데요. 얼굴도 잘 몰라요. 얼굴도 잘 몰라요. 분명히 옆에 고등학생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니네 주변 학교일 수도 있고 니네 학교일 수도 있는데 인사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자,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면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계속 이 사람은 계속 행복을 찾고 싶은 거죠. 그죠? 밝아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봤다.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 그래서 단장하고 공책이 뭘 드러낸다고? 그렇지. 소설가로서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야.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소설가로서의 외향을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속 행복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얘 왜 안 오냐? 미나 왜 안 오냐? 아까 나한테 5시 5분에 선생님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버스에서 지금 내렸어요. 라고 했거든? 허허. 그래서 5시 5분에 조금, 그래서 내가 이미 늦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그죠? 안 오고 있어요. 자. 아니 평일만 할 때는 한 번도 안 빠지더니 한 번도 안 듣더니 어떻게 주말만 오자마자 나오지를 않네. 뭐지? 아 참. 보세요.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자 거기 사람들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하다고 나와있죠? 그렇죠? 전차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갈지가 정해져 있고 구보는 어디 갈지가 안 정해져 있다고. 그렇죠? 자,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왔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왜냐하면 그들과 달리 나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죠? 저도 잠깐 대학 졸업하고 한 7, 8개월 백수를 한번 지내봤거든요. 7, 8개월 백수를 한 10년 넘었죠? 10년 전에 백수를 7, 8개월. 와,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없다는 게. 그래서 영어 학원을 일부러 다녔었거든. 그때 토익 하느라고. 영어 학원 일부러 다녔었는데 진짜 아침에 눈 뜨면 갈 데가 없는 거야. 영어도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3개월 지난 다음에 영어도 어느 점수 만들어서 근데 아침에 눈 떴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와, 진짜 백수의 삶이요? 막 생각만큼 막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자, 넘겨봅시다. 넘기지 마시고 미안. 거기에 어휘하고 풀이 1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거기 줄쳐봅시다. 단장과 공책을 들고 고현학적 글쓰기를 하는 구보의 소설가로 쓰인 겁니다. 소설가인데 단장과 공책을 들고 고현학적 글쓰기를 하는 구보의 소설가가 온 거예요. 근데 고연학적이라는 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쓰는 게 고연학적 아니에요? 응? 네? 여기서는 연학적 있잖아요. 아니 이거를 들고 이런 글쓰기를 하는 모습에서 소설가적 면모가 보인다. 그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1, 2, 3까지 해야겠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 고연학적 글쓰기가 뭐라고 했어? 현재 세태를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세태를 탐구해야 소설의 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소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넘어가 봅시다. 78점이죠? 뭐 자부터는 안 갖고 와서 아예? 알았어. 자, 그다음에 아니, 사수서 내용 다 여기 있어요. 그래. 자, 그다음에 아니긴 말해봐. 자, 부모는 우선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 나왔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이래도 진짜 짜증나죠? 그죠? 나 저번에 나보다 한 발짝 앞서가지고 자리를 차지했는데 나랑 한 20분, 30분 탔거든 버스를. 내가 그 앞에 서 있었거든 일부러. 이 자리가 나길 바라면서 와 나랑 같이 내리더라. 자 같은 데서 내리더라고. 실패. 자 9번은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아까도 계속 보이지만 뭐가 엄청 많아요? 그래? 쉼표가 엄청 많죠? 그죠? 잦은 쉼표.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본다. 그래서 계속 찾는 것은 행복이다. 그죠? 행복이다. 자,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자, 그래서 뭐 전차의 경로가 나오지만 이것은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구보의 여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어디 갔다 하는 거. 그죠? 자, 구보는 차장대의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낸 창을 본다. 전작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다. 아마 1차 세계대전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거리가 없어 전혀. 그죠? 일본이 지는데 뭐라고 해놨겠어요.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의 구보는 조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정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그럼 자연에는 한적이, 그러니까 교외에는 자연도 있고 한적도 있고 고독도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구보는 고독을 즐겼었어. 근데 지금은 구보는 고독을 어떻게? 싫어한다고. 그죠? 자,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령의 바른 표현이 못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자, 그러니까 고독을 사랑했던 이유가 뭐라고? 고독이 사랑했던 이유가? 고독이 너무 무서워서 고독을 사랑했대. 그죠?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와있냐면 고독을 사랑했던 것은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자기 위안이다. 말이 너무 어렵죠? 중간에 한번 끊으면 좀 쉬워요. 고독을 사랑했던 것은 끊고 고독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자기 위안이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내가 고독해.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독하냐고, 왜 이렇게 고독을 즐기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나는 그냥 고독한 걸 좋아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표찍읍쇼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잎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서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대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잎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뒤집혀 있었다. 대정, 시대 배경 나옵니다. 표시해 주시고. 대정, 일본 왕이 영성을 해요.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 앞에 거를 모두 더한 게 54년이에요. 근데 54년은 있는 연도야, 없는 연도야? 없는 연도예요. 그렇죠?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고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그래서 자신의 의미에 어떠한 의미도 찾지, 행동에 어떠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 옆에 핵심 속도 보시면 구보의 내적 갈등인데 거기 표시해 봅시다. 지식인으로서의 고독과 일상인으로서의 행복 사이의 내적 갈등. 지식인으로서의 고독과 일상인으로서의 행복 사이의 내적 갈등을 해봅시다. 네, 어디 가요? 자습서 있지롱.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요? 표시 샵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보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은 네. 이거 전체적으로. 아, 구보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은 지식인으로서의 고독하고 일반인으로서의 행복 사이의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79쪽. 왜 아까 내렸는데 지금 왔어? 아까 안 내렸는데 아까 버스를 놓쳤다고 톡하고 오는데 아주 조금 늦을 거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수업이 15분도 안 남았는데.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평일반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일반 때는 한 번도 안 내는 애가 주말반 모드를 결석이 잦고. 다음 주부터는 안 해. 다음 주면 시험이야. 다음 주면 시험이라고. 완전 안 내릴 수 너네 시험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있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너도 질문했으면 답을 해야지. 앞에 거 프린트도 안 풀었지? 아니야, 풀었지? 네. 안 했구나. 자, 그 다음 봅시다. 79쪽.
자,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무튼 창경원이라도 갈까 생각한다. 창경원은 지금 창경궁이죠. 일본 이거 알아요? 창경원 당시 왜 창경원이었는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궁을 정문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죠? 자, 그는 창경원 갑자기 뭐야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찾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어떡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었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이라도 들릴 것을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게 한계의 일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뭔가 일을 찾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표시해 봅시다.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한 한 여성을 보고 전에 선 봤던 여자래요.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이런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데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답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뒤를 캐물을 깨다.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 하면 그냥 만났다고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면이 없다고 책갈지도 모른다. 아유 우리 엄마예요 거의. 자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라고 옹졸하다라고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때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내가 욕하지 내 자식을 남이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죠. 그죠? 자 그리고 계속 지금 보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뭐라고 추측성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거기 옆에 보시면 교과서 날개 지문에 전차 안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는 까닭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산책자라는 말 동그라미. 산책자. 그렇죠? 일종의 산책자로 세상을 모습을 구경하는 구보에게 전차 안의 풍경 역시 관찰과 묘사의 대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구경하는 거 전차 안도 세상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구보의 이 문단은 구보의 상상이죠, 그죠? 상상이죠. 엄마가 이렇게 물을 거라고. 자,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얼토당토 않은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중요한 부분 줄거리. 여자와의 단 한 번 만남에 관해 회상하는 동안 여자가 시야에서 멀어지자 구보는 여자에게 아는 체 하는 것을 뒤늦게 후회한다.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어떤 여자를 떠올리며 행보에 관한 상념에 잠겼던 구보는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벗을 찾아가기로 한다. 거리를 걷던 구보는 우연히 마주친 옛 벗에게 용기를 내어 인사하지만 냉랭하게 외면을 당하고 울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자, 넘길게요. 야, 이 친구는 왜 생각할까? 자, 그 다음에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세훈이 자니 남대문 안으로 밖으로 나가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대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부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객분들이 그 모양이 맥이 없다. 그러니까 남대문 안밖에 있는 데서는 뭔가 생기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은데 그냥 생기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자, 경성역은 근대 문명의 상징인 기차가 있는 공간에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다. 뭔가 다이나믹한 뭔가가 있을 거다 기대하는 거죠. 그죠?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해의 소설가는 도해는 그냥 도시예요, 도시. 그죠? 도시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해의 항구와 친해져요. 도해의 항구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성역을 비교한 표현이죠.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 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동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때? 내가 고독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거지. 그죠? 근데 완전히 틀렸죠? 그죠?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고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겠으니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 없었다. 거기 중요하게 표시합시다. 구보가 추구하는 가치, 인간 본래의 온정, 거기 표시를 주시고, 그죠? 중요하게 표시 알아둬야겠죠. 인간 본래의 온정, 구보가 추구하는 가치, 또 뭐도 돼요? 행복도 되겠죠. 자,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얘도 이제 어디 터미널 같은 데 가면 옆에 한마디도 안 하잖아, 모르는 사람한테, 그죠? 요즘에는 옆에 사람이랑 안 해서도 무료하지가 않죠.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그죠? 더 그렇게 되죠.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혹은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잠이나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이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의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도 딱하고 또 가엾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옆에 핵심 속속 보세요. 경성역의 의미, 거기 별표. 경성역의 의미, 별표 쳐놓으세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자, 그 다음에 고독을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감을 가진 공간이자, 사람들의 이기적인 세태를 확인하게 되는 공간. 자, 기대가 있고, 현실이 있고, 거기서 실망을 하는 공간이죠. 맞아요? 그죠? 그게 경성역의 의미입니다. 됐고요. 몇시야? 자, 되게 기네. 자, 그래도 많이 했네. 오늘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 네? 늦게 길 줄 몰랐어. 끝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 봅시다. 좀만 참아, 얘들아. 9번은 다 피곤하네. 애들 다 피곤하죠? 나 목 아파. 항구석에 가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이번 관찰 대상이 노파로 바뀌었어요. 그는 네 집에 드난을 살다가, 드난은 뜻풀이가 남의 집을 도와주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도우미 같은 거겠죠? 그죠? 출구라고 요즘 안 하더라. 그죠? 도우미라고 하나? 이제 늙고 또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갔는지 모른다. 역시나 추측형 문장이고,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요한 거는 뭐라고? 외양 묘사를 하고 있다. 표시해 주시고요. 외양 묘사. 그죠? 그걸 통해 인물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노파 옆에 앉은 중년 신사, 시골 신사는 또 대상이 바뀐 거죠. 노파에서 시골 신사로 대상이 바뀌었어요. 관찰 대상이. 그의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추측이고,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도 있고 일용 자파도 있고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죠?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시골 신사가 그 노파랑 자리를 두려는 걸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 그지? 나 같아도 좀 경멸이겠죠, 이때는. 그죠?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3등 신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을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거다. 그러니까 쟤는 딱 봤을 때 어떨 거라고? 되게 뭔가 거짓말을 할 것 같다고. 그죠? 그래서 거기 냉소라는 말 표시합시다. 냉소. 그죠? 냉소가 뭐야? 냉정. 냉정은 아니고 냉소예요. 어떻게 비판?
차가운 비웃음, 이 비판, 냉소죠. 그죠? 자기를 비웃는 건 남을 비웃는 건 냉소고, 자기를 비웃는 건 자조죠. 그죠? 달라요. 근데요. 이게 그의 속내를 간파한 거예요, 아니면 추측한 거예요? 추측이지. 근데 왜 자습서 문제를 간파래요? 자학적 문제의 간파라고? 아니 자습서 문제가 평가 문제인가? 어디 문제 그냥 그의 속내 간파라고. 간파는 아닌데, 이거는 뭐뭐 할 게다 이렇게 나오니까 추측인데. 근데 여기 간파로 나와 있는 어디? 그 17번 문제예요. 17번 문제. 3번에 C에 음. 속내를 간파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고 신사의 속내를 간파한 구보의 심리를 드러낸다. 그거는 그러네. 답은 4번이고. 그죠? 자,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간파라는 게 완전히 다 파악했다라기보다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의 간파 같은데? 아니면 잘 네. 피하는 걸 보고. 그렇지. 그걸 피하는 걸 보고 쟤는 저럴 거야 라고 내가 저 사람의 완전히 속마음을 다 알았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저 사람이 이럴 줄 알 줄은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 그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4번은 완전 틀린 거야? 그렇지. 4번이 완전 틀린 거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간파라는 말이 원래 쓰이는 간파라는 말하고 좀 다른 의미로 좀 다가와요. 그죠? 자,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현.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그래서 그의 얼굴의 부종을 보고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떠오르죠. 그죠? 이게 연관이 있다고 봐? 연관이 있는 흐름이에요? 아니, 연관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죠? 의식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여기 병자가 많다는 건 거기 표시해 줍시다. 당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죠?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융, 돌출한 안구,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밭의 도우시병, 그죠? 자,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밑에 표시해 봅시다.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고, 이거는 인간성의 상실과 이기적으로 경영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이 그걸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게 쫓아냈다. 이 여인도 그러면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썼는 캡스고 닌네르 스메에리 양복을 입은 사내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서 그걸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사람들의 정이 넘치고 활력 있고 이런 데를 기대했는데 경성역은 어떤 곳이에요? 비인간적이고 서로 뭐 대화도 할 수 없고 서로 막 경멸하고 이런 곳이잖아. 맞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이게 구보가 대학 노트를 폈다. 그리고 뭔가 적는다. 이게 무슨 태도라고? 이게 고현학적 태도라고. 고현학적 태도. 옆에 나와 있잖아, 날개지문. 그죠? 거기다 표시해 줍시다. 날개지문에 노트를 편 목적이 맨 마지막에. 그죠? 눈앞의 장면을 기록하고 그거를 소설화하려는 소설가로서의 본능과도 같은 행동으로 고현학적 창작 기법. 고현학적 창작 기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황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그죠? 고고하게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다. 낡은 파나마의 못이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얘 왔어? 없네. 어제 조윤이가 나한테 조윤이 나한테 어저께 아이러니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서 보내줬는데 1번 역설적 아, 1번 역설적 2번 반어법 그래가지고 선생님 역설인데요. 그래서 아니 반어라고. 자. 그래서 다시 두루마기 노란 구두를 신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중개상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 황금에 미쳐있는 시대인데 거기 일단 표시해봅시다. 이게 1930년대 시대상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죠?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판적 시선 표시해 주시고요. 비판적 시선.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자, 거기 쉼표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거기 인물의 내면 의식을 표현하는 거고 속도감을 높이는 효과라는데 이것도 한번 써봅시다. 속도감을 높이는 효과에다가 이것도 일종의 어떤 호흡 조절. 글의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읽으니까 더 어떤 느낌이야?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강조해서 보라는 거죠. 맞아요? 강조해서 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종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또 추측형 표현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바로 옆에 어이어구 풀이 1번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 옆에 표시해보세요. 어이어구 풀이 1번에 마지막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 섞인 자책과 탄식이다. 자기 인생보다 저렇게 금광이나 찾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 인생보다 낫다. 그런 거죠? 쟤는 가방 메고 있다가 시작하니까 늦고 노트 사왔다고 좋아하고 자, 그리고 늦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뭐야 오늘 캐릭터가 좀 이해가 안 돼? 자 보시죠. 신의 선재야 무수한 공무소 힘들어? 네. 괜찮아. 자 인지대 100원 엘란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 7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갔다. 요즘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에 비트코인으로 막 갑자기 막 졸부가 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몰락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자, 그래서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도 끼어 있었다. 문인들은 거기에다 표시해봅시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어떤 가치에 있다고? 어떤 가치에 매달려 있다고? 그렇지. 황금 만능주의로 대표되는 물질적 가치에 매도되어 있다 라는 거죠. 비판적 의식이 나와 있어요. 뭐 평론가, 시인, 문인들이라고 뭐 다 이런 가치를 찾진 않아요. 아닌 사람 많이 봤어. 학교 다닐 때. 자, 9번은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와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금광열, 황금 만능주의는 지금 도시 어디에 있다고? 도시 어느 곳에 있다고? 어느 곳에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중심을 포함한 황금 만능주의는 도시 어느 곳이나 다 퍼져 있다. 그죠? 사람들의 사행심이 허무한 열풍의 원인이에요.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겠죠. 사행심. 사행심이 뭐야? 사행심이 뭐예요? 한 방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한 방을 바라는 마음. 인생 한 방이다. 이게 사행심이죠. 그러니까 그치. 로또 같은 거. 그죠?
실제로 우리 저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고2 때 없어졌습니다. 네? 고1 때 담임 선생님이 고2 때 없어졌어요. 로또에서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 때 로또가 처음 나 고등학교 때 처음이었거든. 근데 로또가 지금이랑 금액이 달랐어. 지금은 1등 돼도 나눠 먹어서 한 10 몇 억 이렇게 받는데 그때는 1등 되면 기본이 60억이었거든. 당시 로또 처음 나왔을 때. 와. 근데 우리 학교 앞에 2등 당첨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 꼭 담임이 그 다음 주 없어졌어. 고2 때 담임이 없어졌어. 고1 때 담임이 고2 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다들 모른대. 그죠? 저도 그런 삶을 다음 주에 내가 없으면 직보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혹시 어디 갔어요? 그건 태엽도 모르겠다고. 그죠? 자, 기필코. 자. 근데 나는 그냥 다닐 것 같은데? 난 안 알리고 그냥 되게 마음 편하게 학원을. 마음 편하게. 애들이 뭐라 그러면 그래 뭐 놀지 뭐 이러면서. 네? 아, 로또가 됐으니까. 그죠? 되게 마음 편하게 다닐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문득 한 사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부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에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압수하기 싫을 때죠? 그죠?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이거 거기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고 원래 대화면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너네 친구한테 자네라고 하니? 자네 내 친구 중에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있습니다. 자네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에 되게 어색해. 듣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보는 헤라는 그리고 그 가식적인 말투에 대한 반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친한 척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감하는 거죠. 그죠? 언니. 헤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이고, 그죠? 재력을 과시하고 있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다음 쪽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해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거기 밑에 표시해 봅시다. 구보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거죠. 여기 표시해 두시고. 그 사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는 한번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된 티가 있었다. 무슨 티가 있는 거지?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미친 말이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뭔 소리야? 그죠? 열등생이라 했는데. 그래서 일단 거기에 표시해 봅시다. 시대에 대한, 이런 시대에 대한 냉소, 경멸, 비판, 냉소 왜 또 넣어? 이씨 지약사지. 지약사 이 자식들. 자, 냉소적 태도. 새삼스러운 그 천한 얼굴이죠? 계속 부정적이죠? 그죠? 쳐다보았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검으로 나서는 때이다. 자신도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런 문인이잖아. 근데 이런 문인들도 뭐라고요?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다. 지금이 어떤 시대? 황금 맞는 뭐라고? 황금 맞는 주의의 시대라고. 그죠? 자, 의자에 가장 자신있이 앉아 그는 주문으로 들어온 소녀에게 나는 가루비스가 유산균 음료래요. 요구르트인가? 그죠? 그리고 구보를 향해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뭔가 요런 걸로라도 약간 무슨 느낌이야? 좀 쟤랑 좀
좀 차별화를 두고 싶은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구보도 좀 정신이 완전히 박혀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좀 애매해요. 그지? 구보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옆에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국 그의 미각에 맞지 않는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끽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생각하여 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그때의 기분조차도 표현하고 있을 게다. 그래서 2번 어이어프리 2번 보세요. 2번 거기 표시해 봅시다. 어이어프리 2번에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차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교양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 칼피스를 외설적이고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구부가 동창의 취향과 교양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죠? 교양 있는 척 하고 있죠? 아니면 오히려 내세울 게 이거밖에 없는 거지? 그죠? 제에 비하면. 그 다음에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해 보리라 생각한다. 그죠? 뭐 뒷부분 줄거리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